안녕하세요. 내면 탐험의 보리스입니다. 오늘은 10장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분노라는 주제는 MVC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 표현을 통해 다른 의사소통 방식과 MVC 간의 차이를 명확히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때리고 죽이고 상처 입히는 것 모두 화가 났을 때 일어나는 일의 피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온전히 표현해줄 훨씬 강력한 방법을 찾기도 하죠. 반면에 억압과 차별을 겪는 여러 집단에서는 비폭력이나 연민이라는 표현을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분노를 억눌러 참고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라는 강요를 늘 받았기 때문이죠. 이들은 분노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MVC에서는 우리가 분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삼키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의 핵심을 완전히 이해해서 더 충분히 표현하도록 합니다. 그럼 MVC에서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VC로 분노를 충분히 표현하는 첫 단계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 분노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우선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상대방을 탓하거나 처벌함으로써 분노를 피상적인 수준에서 표현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고가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사용한 사람들을 조종하고 억압하는 곳에서 자극과 원인을 혼동하게 하는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자라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네 성적이 나쁘면 엄마 아빠는 마음이 아프단다 와 같은 말로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부모가 받는 고통의 원인이라고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이에서 내 생일에 네가 없어서 정말 실망했어. 너는 나를 화나게 해.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 네가 그렇게 해서 슬퍼. 와 같은 말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주는 언어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는 첫 단계로 다른 사람의 행동은 결코 우리 느낌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분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마션은 우리가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생각에 분노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그 사람이 우리와 한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주기를 바랐다면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는 것이 당시의 욕구였다면 우리는 아마 짜증이 났을 것이죠. 그 반면에 30분 정도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면 그 사람이 늦은 것에 대해 오히려 고마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느낌의 원인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순간의 우리의 욕구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욕구와 연결될 수 있다면 삶의 활력을 느끼며 강한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에 의식의 빛을 비춤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 안에서 충족되지 않은 자신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머리로 올라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삶을 소외시키는 사고방식의 결과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정당한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무분별하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처럼 의로운 분노가 필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마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이나 양심적인 행동, 탐욕스러운 사람, 도덕적인 사람 같은 것이 있다는 사고방식을 조금이라도 지지한다면 그만큼 이 지구상의 폭력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리고 죽이고 환경을 오염시키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판단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주의를 집중할 때 더 나은 방법으로 삶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분노는 삶을 소외시키고 폭력을 불러오는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노의 중심에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으며 우리가 분노를 지금 그 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낮은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자명종으로 활용한다면 분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소모시키는 것이 아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욕구에 공감으로 연결한다면 우리 모두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부탁을 통해 삶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 머릿속에 상대방이 나쁘고 탐욕스럽고 무책임하고 기만적이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생명보다 이익에 더 가치를 두고 또 다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다는 판단과 분석이 가득하다면 그 상대방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비난이나 처벌을 통해 사람들을 위협해서 원하는 것을 얻더라도 그 사람들의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을 느낌으로써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역시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형태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눈앞에 당면한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을 들을수록 점점 더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어 우리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분노를 충분히 표현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우선 멈추고 숨쉬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2단계는 조용히 나를 화나게 하는 생각들을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옆에서 담배를 피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이기적인 사람 같으니라고 와 같은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이 우리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3단계, 생각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욕구와 연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판단한다면 그때 나의 욕구는 배려, 평화, 편안함일 것입니다.
4단계는 우리의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분노는 욕구와 그와 연결된 느낌으로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저는 불쾌하고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에는 비흡연자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흡연자가 배려해 주었으면 하거든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러나 상대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화가 난 상태에서는 우리의 느낌과 욕구를 듣기 어렵고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해볼 수 있는 선택은 먼저 상대에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우리의 욕구와 충족되지 않는 식으로 행동하게 되는지 그 까닭을 공감하며 들을수록 나중에 그들이 우리 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주의를 둘 때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가진 공통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을 일상에서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난을 하거나 비난을 듣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노가 올라올 때 내 안에 해야만 한다, 마땅하다와 같은 판단 또는 꼬리표 달기와 같은 생각들이 하나씩 열거해 보면서 나의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옮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를 관찰하고 느낌과 욕구를 연결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희망하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